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온라인 설명회에서 의학 및 약학 계열의 지원 전략을 맡게 된 세화고등학교 교사 정창욱이라고 합니다. 일명 의치 약한수라고 얘기하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의 전형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전형을 설명해 드리고 이에 따른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학년도 의학 및 약학 계열의 입시는 항상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최상위권 학생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 및 약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의 변화사항을 비롯한 수시 모집 마감 직전의 경쟁률까지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2022학년도 의학 및 약학 계열 입시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살펴보면 의사, 약사, 간호사의 경우 2030년까지 필요한 인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경우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추계의 현상은 대입 전형에 반영이 되어 의학 및 약학 계열의 합격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대한 강한 선호도로 합격선이 높아지다 보니 수급 추계와는 달리 치대와 한의대, 수의대마저 합격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학 및 약학 계열을 진학할 경우 졸업 후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전문직이다 보니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이 무작정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기까지 예과를 포함하여 약 11년 정도 걸리고 남학생의 경우 군의관의 생활까지 포함하면 약 14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학교 알림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학 계열 대학에서 중도 포기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의학 계열의 공부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포기한 학생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학 및 약학 계열의 진로가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반드시 탐색을 해봐야 합니다. 올해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의학 및 약학 계열에서 전체 인원은 6,608명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4,828명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올해 약대가 학부 전환으로 선발되면서 이루어진 인원입니다. 이것을 약대를 제외하고 인원수를 살펴보면 총 4,865명으로 전체는 37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수시의 경우에는 2,905명으로 작년에 비해 82명이 감소하였고 정시의 경우에는 1,960명으로 118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학 및 약학 계열에서 약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수시 모집의 인원은 감소하였고 정시 모집의 인원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마찬가지 수시 모집이 80명 정도 감소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 교과 같은 경우에는 1,361명으로 작년에 비해 1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회 같은 경우에는 1,339명으로 15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의학 계열 같은 경우 약대를 제외하고 수시 모집의 인원은 감소하고 정시 모집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감소하여 그 인원만큼이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 의학 및 약학 계열의 주요 입시 변화 사항을 4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과 선택형 수능에 따른 변화입니다. 이전에 탐구 영역만 과목 선택을 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부터
국어 및 수학 영역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 언어의 매체를, 수학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의 경우에는 의학 및 약학 계열에서 극히 일부 대학만 반영하기 때문에 미적분과 기하 선택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학력평가와 6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어 영역의 EBS 교재의 연계율 감소와 간접 연계 확대로 작년의 영어 1등급 인원이 11%대여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5.5%까지 반토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약대 선발입니다. 기존에 37개 약학대학이 2+4 학사편입체제, 즉 약학전문대학원을 운영했던 것을 올해 모두 학부 선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1743명으로 수시의 55%인 96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962명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경쟁률이 2대1만 되더라도 서울대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이 약 2,000명이 넘게 되는데요. 그 인원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원입니다. 또한 정시마저도 781명을 끊기 때문에 올해 가장 큰 이슈이고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의 수시 지원 경향이 변화가 일어날지가 가장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방 약대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여학생들의 서울 지역 여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과 전형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형으로 10% 이상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학 및 약학 계열까지도 지역균형 전형을 이야기하는, 즉 학교장 추천 형태로 선발하는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줄고 학생부 교과전형의 인원이 증가한 것이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점차 인원이 감소하여 경쟁률도 높아지고 합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학생부 내용 자체가 약간 부족하거나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의학 및 약학 계열로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수리와 과학이 출제되는 경우, 수리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 또는 의학 논술과 인문 논술을 병행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연세대의 치의학과 약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논술 시험은 수학능력 시험 이후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위해서 필요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끝까지 준비하고 그 이후에도 대비해서 의학 및 약학 계열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각 대학별로 공통교과와 일반 선택교과 중에 일부들을 출제 범위로 결정을 했는데, 수능 선택 과목을 운영하다 보니까 3학년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만 한쪽으로 치우쳐 공부하는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 확률과 통계를 뺀 수학 1, 수학 2, 미적분과 기하를 출제 범위로 결정을 했고요. 연세대의 경우에는
수학과 관련된 모든 교과를 출제 범위로 결정하였습니다.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고 이에 따른 출제 범위, 출제 유형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 제시하는 모의 논술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학년도 의대에 관한 전형 분석과 이에 대한 지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의대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건국대 글로컬의 의전원이 학부로 전환이 되면서 총 39개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대들을 잠깐 분류를 해보면 일명 메이저 의대라고 불리우는 상위 5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의 서울 주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상위 5개 대학, 서울소재대학, 수도권 의대, 또한 지방 주요 사립대학에서 한림대, 인제대, 순천향대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새로 선발하는 건국대 글로컬의 경우 병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대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총 전체 모집 인원 3,013명에서 수시는 1,808명으로 60%를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 모집은 1,205명으로 40%를 선발합니다. 작년과 비교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에서 46%로 4% 정도 증가하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50%에서 46%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원이 늘어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대의 최근 3개년 전형 유형별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2019학년도에서는 14%대였다가 2020학년도에 15%, 2021학년도에 16.5%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2021학년도에 15.82%, 논술 전형까지는 231.5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의대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의대의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건국대 글로컬의 의전원의 학부 모집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 건대 글로컬 의전원의 학부 모집이 큰 인원은 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총 24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자기 추천으로 12명,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12명입니다. 대부분의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자기 추천 전형에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미제출 대학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강원대, 경북대 등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함으로 있어서 17개 대학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출되는 서류가 간소화돼서 편할 수 있지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학생부 마감일인 8월 말 이전에 자신의 학생부의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끝까지 잘 마무리 짓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대학들도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지만 대표적으로 단계별에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뀐 경북대와 충북대 학생부 종합 전형 1. 반대로 일괄 합산 전형이
단계별 전형으로 바뀐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 2단계에서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마지노선으로 중앙대 다빈치형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1단계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또 하나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경희대와 연세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신설입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 국어와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에 중에서 3개의 등급합 4라는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했고요. 연세대의 활동수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수학을 포함해서 2개 1등급, 영어는 3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신설은 아무래도 수능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지원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경희대와 연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학년도 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괄 합산 전형은 총 16개 대학입니다. 카톨릭 대학부터 충북대까지 일괄 합산 전형이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의대다 보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상태입니다. 각종 입시기관에서 올해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들, 특히 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수학의 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의 학교 추천의 경우 작년에 4개 등급합 5라는 높은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30%대에 있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 비율이 53% 정도로 증가하여 합격선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상 추가 모집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자신의 약간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부족할지라도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을 노리고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단계별 전형을 하는 대학은 총 10개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학 수는 전형 내 전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지역인재 전형은 제외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건양대와 연세대 서울 같은 경우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양대와 연세대 서울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추천형에서 굉장히 높은 합격선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각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Z점수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 일괄 합산 전형과 단계별 전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괄 전형에서 살펴보게 되면 경북대가 올해 작년에 비해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저학력 기준도 4개 등급합 5에서 3개 영역 등급합 3으로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 가천대 같은 작년에 가천의의 전형을 가천의학학 전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서류 100%로 4배수를 뽑고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로 했습니다. 단계별 전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대학들의 1단계의 통과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면접은 크게 제시문 활용 면접이 있고 또는 서류 기반 면접, MMI라고 하는 다중미니 면접이 있습니다. 각 대학별 실시하고 있는 면접 유형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에서 원광대의 경우에 전형명을 서류면접 전형으로 바꾸었고 전남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인 38명을 모집하던 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일반 전형으로 일반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중앙대의 경우에도 중앙대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단계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2022학년도 의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의대 논술 전형은 총 10개의 대학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 중에서 변화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북대의 논술 전형 같은 경우가 4개 등급합 5에서 3개 등급합 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작년에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는데요. 인하대의 경우 480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인하대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나타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논술 시험일이 가장 늦게 실시해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러한 높은 경쟁률에 있어서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학생부의 내용이 부족하고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라도 자신이 수학에 또는 과학 쪽에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전형입니다. 세 번째로 2022학년도 치의대에 대한 전형 분석과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치의대는 총 11개 대학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 중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경희대 3개의 대학이 있고요. 부산대와 경북대 또는 강릉 원주대와 원광대까지 총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치의대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의대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치의대의 올해 전체 모집 인원은 631명으로 수시는 57%를 모집해서 359명을 선발하고 정시는 43%인 27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치의대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도 의대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증가하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의대의 3개년 전형 유형별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치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보다 2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치의대에 관련된 활동이나 또는 자기의 탐구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대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치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러한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게 됩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치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치대를 위한 활동, 내가 치대를 목표로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했던 발표, 수행평가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치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5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경북대부터 조선대까지 있는데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추천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조선대의 경우 작년에 일괄 합산 전형이었던 것을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치대의 논술 전형은 경북대, 경희대, 연세대 총 3개 대학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11개 대학에서 10개 대학이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경북대와 경희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었고요. 연세대 활동 우수형도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단계별 전형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괄 합산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경북대와 부산대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학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7개의 약학대학이 학부 선발로 전환이 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약학대학이 수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질 것이냐, 합격선을 나타낼 것이냐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약대 현황을 보게 되면 서울 소재의 약대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중앙대까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약학대학도 가톨릭대, 동국대는 일산 캠퍼스가 되겠고요. 연세대는 송도 캠퍼스로 해서 수도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방 소재 국립대학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러한 37개 대학에서 학부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서울 소재 약대 중에서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이렇게 4개 대학에서 총 32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원을 선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학대의 전형 유형별을 보게 되면 교과와 종합이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51%로 489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2%인 409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의학 및 약학 계열의 공통점입니다.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약대에서 25개 대학에서 일괄 합산 전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중앙대 같은 경우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1개 과목에서 4개 등급합 5라는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동국대 일산에 있는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60%와 서류 종합평가 40%로 되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 큰 차이를 볼 수는 없겠지만 서류 종합평가에서 오히려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을 추가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명대의 경우 약학과와 제약학과로 나누어서 4명씩 각각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은 오히려 약대의 경우 5개 대학으로 적은 편인데요. 여기에 보면 삼육대, 연세대 송도, 그 다음 고려대, 대구카톨릭대, 인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삼육대의 경우에 수학과 탐구에 대한 설정이 없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재 수능 선택으로 인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살펴보면 이화여대가 가장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즉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하나에 4개 등급합 5라는 앞에 있던
중앙대 지역균형 전형과 같은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 약대인 경우에도 작년에 올해 신설이 되어 있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중 2개 합 5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약대의 최저학력 기준의 평균은 일반적으로 3개 등급 합 5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약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에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끔 각 영역별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먼저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단계별 전형은 19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전부 다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약학대 논술 전형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총 6개 대학이 실시합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의대나 치대와 마찬가지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연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의대와의 논술 실시 일정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높은 경쟁률이 아닌 다소 낮은 경쟁률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의대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대가 들어오고 수능 선택 과목을 운영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이 한의대 계열입니다. 한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을 별도로 구별해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지만 인문과 자연의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대학들도 다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의대의 지원자들이 대부분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즉 수학의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의대와 치대와는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비교해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약간 높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비슷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2%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약 마이너스 2%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과 자연을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대학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전대나 또는 세명대의 경우 자연계열 학생들이 공격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낮은 교과 성적일지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가 있기 때문에 인문과 자연계열을 구별하지 않고 선발하는 대학에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계열 중에서 한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의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대는 총 10개 대학으로 건국대를 제외하면 전부 국립대가 되겠습니다. 수의대의 경우 수시를 보게 되면 전체 모집 인원 대비 교과 모집이 교과 전형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되겠는데요. 수의대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모집 인원 497명 중에서 수시로 307명, 정시로 19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의대의 경우 각 지역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약대가 신설이 되면서 이 수의대도 약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9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의 자기추천전형부터 충북대의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일괄 합산 전형도 있고 단계별 전형도 있지만 대부분 단계별 전형이라는 것, 그 다음 면접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학 및 약학 계열에 대해서 전형과 지원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나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의학 및 약학 계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수시 모집의 변화가 크긴 하지만 정시 모집에서도 모집 인원 증가와 모집군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끝까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정시 모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학 및 약학 계열에 진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의학 및 약학 계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